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감독은요,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좋아하는 감독, 지퍼를 잘 올리지 못하는 감독, EPL에 새로운 트렌드를 가져온 감독, 맨유에 퍼거슨이 있다면 아스날엔 이분이 있다. 그분은 바로 아르센 벵거입니다. 최근 어느 한 감독이 아스날에 부임하고 나서 아스날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는데요. 그분이 사임하고 신입 감독 아르테타를 새 감독으로 맞이했는데 주전 선수들이 이탈을 예고하는 등 좋지 못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특성상 큰 지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 기점을 돌아 하향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전에도 아스날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아스날의 부임에 무패 우승과 EPL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했던 자가 있었으니 바로 아르센 벵거입니다. EPL에 생소했던 시스템을 도입했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비록 벵거를 모함할 때 기기어가 없다고 전술이 구닥다리라며 폄하를 시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건설 과정에서 많은 지출이 있었음에도 꾸준한 과학을 만들어냈고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무패 우승을 만들어낸 업적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아르센 벵거가 아스날의 지휘봉을 내려놓기 전까지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아르센 벵거는 프랑스 북동부의 스트라스부르에서 1949년 10월 22일에 풋볼 매니저이자 자동차 딜러인 아버지와 레스토랑 주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르센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지낸 기간이 많았는데요. 아버지의 직업이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축구팀의 감독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를 좋지 못하다고 느끼는 어머니는 어린 아르센을 데리고 그의 출생지였던 스트라스부르를 떠나 독일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듀틀렌하임으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이후 인구 6천의 작은 마을에서 쭉 자라왔는데요. 개와 말이 유명하고 아마추구 선수를 기르는 것이 유명했던 이 마을은 앞으로의 어린 아르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추구 감독의 아버지를 통해 5살의 어린 아르센은 지역축구팀에 소개가 되었고 감독이자 아버지와 함께 지역축구팀에서 같이 뛰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비록 훌륭한 시설은 없었지만 착실하게 축구선수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관리를 해주었는데요. 착실하게 성장한 벵거는 1969년 AS 미치크로 팀을 옮겼는데 아쉽게도 프로팀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190이라는 장신의 키를 활용하여 수비수로 뛰며 프로로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점차 기량이 발전하였지만 프로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였고 FC 밀르주, ASPB 스트라스부르에서 아마추구 생활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추구 생활을 하기 9년 때마침 프로팀으로 습격한 지 얼마 안 된 RC 스트라스부르에 연락을 받았고 1978년 첫 프로팀으로 이적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적한 시즌 팀이 바로 리그왕 우승을 차지하며 2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프로 데뷔를 했음에도 1부 리그 우승 트로피를 만질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3년간 스트라스부르에서 뛰었지만 출전 경기는 고작 11경기에 그쳤습니다. 즉 벵거 본인이 우승에 크게 기여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평소에도 경기 후 자아성찰을 많이 했던 벵거 감독은 일찌감치 본인이 축구에 큰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선수 시절 지도자 수업을 받으며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 축구 생활을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덧붙여 선수로 뛰고 있으면서도 2군 플레인 코치직을 맡으며 감독으로서 일찌감치 준비한 벵거는 1981년 선수로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바로 소속팀이었던 스트라스부르의 유스팀을 이끌며 그라운드가 아닌 그라운드 밖에서 경기를 코칭하게 됩니다. 덧붙여 스트라스부르 지역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프랑스의 명문대 중 하나인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땄습니다. 여기서 생긴 경영학적 관점이 앞으로의 그의 영입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트라스부르 스태프로 일한 지 3년차에 칸의 수석 코치직을 맡게 되고 성적을 인정받은 아르센 벵거는 지인의 추천으로 1984년 그의 감독 생활 첫 프로팀을 맡게 되는데요. 부임 후 2년간 팀을 잘 이끌며 잔류에 성공했던 벵거는 마지막 시즌인 86-87 시즌에 강등을 당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그는 경질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벵거의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알아본 AS 모나코의 수뇌부는 바로 그에게 감독직을 제안했고 이를 수락한 벵거는 부임 첫 시즌 만에 모나코를 리그 정상으로 이끌며 그의 프랑스 최고의 감독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팀의 향후 월드클래스급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많이 발굴하고 데뷔시켰는데요. 아프리카 최고의 선수라고 추앙받는 조지웨아를 더불어 후에 월드컵 우승을 견인하는 튀랑, 프티, 앙리 모두 벵거가 모나코에 있을 때 프로 데뷔를 이루어낸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칼치오폴리에 버금가는 프랑스 스캔들이 있었으니 바로 승부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승부조작을 한 주동자는 현 프랑스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장피에르 베은으로 당시 마르세유의 감독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벵거는 부임 첫 시즌을 제외하고는 리그 우승이 없고 준우승을 쭉 차지했는데 당시 명문 마르세유는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리그왕을 독식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능력과는 별개로 뒷거래로 우승자가 정해진다는 것을 깨닫는 벵거와 선수진들은 현타에 빠지며 우승권의 모나코의 성적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때문에 보드진과 사이까지 안 좋아지며
결국에는 사임을 당하고 마는데요. 프랑스 국가대표 감독직 제의까지 거절하고 계속해서 모나코 감독직을 수행했던 벵거에게는 당시 사건은 크나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덧붙여 이때 축구라는 스포츠에 굉장히 불신에 휩싸여 모든 승부나 우승이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다고 하는데요. 모나코의 감독직에서 물러난 벵거는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직 제안을 거절하고 축구와는 거리를 둔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출범한 지 3년 된 J리그 팀으로 이적하였는데요. 그 팀은 바로 나고야였습니다. 당시 나고야는 우승에 대한 열망에 가득해 자금을 불어 대형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성적이 좋지 못했고, 그때 유럽의 모나코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던 벵거를 선임하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벵거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졌고, 본인이 유럽에서 지도했던 방식은 아직은 출범되지 얼마 안 된 리그에서는 선진적인 축구 시스템이었기에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리그 꼴찌의 나고야를 부임 첫 시즌 만에 리그 3위와 리그컵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덧붙여 2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벵거 감독은 축구에 대한 철학뿐만 아니라 애정도 다시 솟아났는데요. 위에 프랑스 승부조작 사건으로 축구와 본인의 능력에 불신이 있던 벵거는 J리그 선수들의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보고 다시 축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감독도 열심히 하는데 선수들도 열심히 따라와주고 성적까지 상승하니 감독으로서 우승 다음으로 뿌듯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덧붙여 유럽 선수들과 다른 식단의 일본 선수들을 보고 잉글랜드의 새로운 트렌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쌀과 야채 그리고 생선을 먹는 식습관은 선수들의 체중 관리와 부상 빈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스포츠에서 전술 외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후 감독 자리에 물러났지만 일본에서 보낸 2년은 그의 나머지 감독으로서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벵거를 향한 세계 각국의 명문 구단들이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의 생활만이 아닌 모나코에서의 좋은 모습도 한몫했는데요. 그중 아스날도 있었는데 벵거의 아스날 부임 전 아스날은 속된 말로 개판이었습니다. 매년 큰돈을 모아 이적료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90년대까지 잉글랜드 선수들 대부분이 그랬지만 선수들의 음주와 흡연이 만연해 있었고 감독이 선수단을 휘어잡지 못하며 감독이 아닌 놀림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벵거 이전에 브루스 리오치 감독이 경질되었고 이전부터 보드진의 한 사람이 계속 주장해왔던 벵거를 선임하게 됩니다. 선임을 주장한 사람은 프리미어리그 공동 창립자이자 아스날 부회장을 역임했던 데비드 딘이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의구심은 여전했습니다. 당시 잘나가던 크루이프 등 다른 스타 감독들 말고 왜 무명의 프랑스 외인 감독이 선임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요. 당시 프리미어리그의 영국인 외에 다른 국적의 감독은 굉장히 적었고 구단 이름과 비슷한 사람이 감독이 되었다는 것에 많은 이슈를 불러 모았습니다. 낮은 인지도의 감독이었지만 자신의 철학이 확고했던 벵거는 팀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고 중간에 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이전에 말한 것처럼 그도 선수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축구 훈련 방식을 보고 입을 다물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공 하나 던져주고 훈련은 각자 알아서 하는 방식이었다면 벵거 감독은 현대 축구의 훈련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마네킹을 두고 패스와 전술 훈련을 실시했고 무거운 중량의 웨이트 트레이닝보단 맨몸 운동이랑 비슷한 플라이어 매트릭의 훈련 방식 그리고 선수들의 식단마저 생선과 채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서로 공을 차며 땀을 흘리고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한 선수들과 경기 후 음주와 흡연, 고칼로리 음식을 달고 살던 선수들에게 불만으로 작용했습니다. 훈련량은 이전에 비해 형편없이 적어 보였고 경기 후 음주와 흡연 음식까지 통제당하니 많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벵거는 시즌이 끝날 때쯤이면 결과는 알아서 나올 것이라며 선수들을 독려했습니다. 벵거가 도입한 것은 현대에서는 당연시 되는 것이지만 잉글랜드에서는 굉장히 낯설었던 문화로 선수들에게 적절한 회복 시간을 주고 무작정 신체 단련을 하는 것이 아닌 전술훈련과 경기에 나서 100%를 다 쓰고 나올 수 있도록 경기 외적인 시간에도 체력 관리를 해주는 것이었는데요. 경기 전 스트레칭과 경기 후 마사지는 선수들의 선수 생명을 늘려주게 되었고 시즌 말미에 리그 3위로 끝내며 그를 향했던 팬들과 선수들의 의구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선수들과 팬들이 자신에게 품은 의구심을 리그 성적으로 증명해내어 다시 한번 축구와 강렬한 사랑에 빠졌고 이는 다음의 성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스날의 두 번째 더블입니다. 70-71 시즌 이후 27년 만인 97-98 시즌에 FA컵과 리그 우승은 아스날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잉글랜드 전역에 알렸습니다. 덧붙여 아스날의 감독 부임 후 프랑스인 감독이라 그런지 프랑스 출신 선수들이 많이 영입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비에이라와 프티라인입니다. 비에이라와 프티의 미드필더 라인으로 더블을 달성한 벵거는 이후 3년간 리그 무관이었지만 부채가 맞던 클럽에 많은 돈을 안겨주게 되었고 아스날의 역사적인 선수와 EPL의 킹이자 자신이 모나코에서 지켜보았던 티에리 앙리를 영입했습니다.
모나코 시절부터 선수들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던 벵거는 싼 값에 재능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 비싸게 파는 것에 능했는데, 어리고 재능 있는 유소년 선수들을 좋아하는 벵거의 철학과 자신이 공부했던 경영학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넬카를 50만 파운드에 데려와 2천만 파운드가 넘는 거금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보낸 것 등이 있는데요. 그렇게 3년간 앙리, 피레스, 융베리, 역대 최악의 북런던 더비 이적 중 하나인 솔 캠벨, 로렌 등을 영입하며 01-02 시즌 다시 한번 리그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벵거가 부임한 이후 무리뉴가 첼시에 부임하기 이전까지 프리미어리그의 우승은 맨유 아니면 아스날이었고, 때문에 둘의 라이벌 의식은 극에 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스날의 03-04 시즌, 지난 시즌 맨유에게 밀려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기에 우승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졌고, 언론에서는 말로 싸웠고 그라운드에서는 치열한 몸싸움이 오갔습니다. 거기에 맨유의 핵심 선수였던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고, 시즌 중 리오 퍼디난드의 도핑 테스트 불참으로 8개월 출장 정지를 받는 등 라이벌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에 우승하는 데는 적기였는데요. 시즌이 끝난 후 트로피를 들어올린 팀은 아스날이었습니다. 바로 아스날 팬이라면 잊을 수 없는 03-04 시즌 우승인데요. 이 우승이 대단한 이유는 바로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무패 우승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12몰을 기록하긴 했지만 승점 90점으로 이 첼시를 11점 차로 따돌리고 단독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사실 잉글랜드에서는 100년 전에도 무패 우승을 달성한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레스턴 노스엔드입니다. 하지만 당시 리그는 11경기였기 때문에 아스날의 무패 우승은 더욱 의미가 큰 우승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아스날의 주전 라인업은 신기의 볼터치를 가진 데니스 베르캄프, EPL의 킹, 앙리의 투톱과 앙리와 찰떡궁합을 자랑했던 피레스, 이번 시즌 아스날 임시감독을 맡았던 융베리의 양날개, 아스날의 레전드 비에이라와 더불어 그와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었던 주베르트 시우바의 중원, 강한 피지컬의 솔 캠벨, 빠른 발의 콜로투레의 센터백 라인, 투레와 더불어 잘 언급되지 않는 로렌, 잉글랜드 최고 레프트백 애슐리 콜의 양 사이드백, 최후방 골키퍼로는 기행으로 유명했지만 실력 하나만은 보장되었던 레만의 스쿼드로 구성되어 4-4-2의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4-4-2 포메이션의 아스날의 공격 전개는 베르캄프에게 볼을 전달시킨 후 환상적인 볼터치와 다이렉트 패스로 좌우로 넓게 뿌려주었고, 인사이드 포워드 기질이 강했던 피레스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앙리가 왼쪽으로 빠지며 피레스와 앙리의 강점을 살려주었습니다. 클래식 융어 스타일의 융베리는 피레스와 앙리로 쏠린 시선은 틈타, 어시스트나 득점을 쏠쏠하게 해주었고, 양 풀백의 공격적인 오버래핑과 중앙의 비에이라, 주베르트 시우바가 빈 공간을 훌륭하게 메꿔주며 안정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비에이라가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주베르트 시우바는 언성 히어로와 같이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탁월한 축구 지능으로 공수의 밸런스를 훌륭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전술로 인해 뒷공간이 많이 약한 모습을 종종 노출했는데, 이는 강한 피지컬의 캠벨과 빠른 발의 콜로투레, 그리고 발밑이 좋았던 레만이 적절하게 뒷공간을 커버해준 덕분에 무패 우승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무패 우승 후 다음 시즌 FA컵 우승과 2시즌 뒤인 05-06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쉽게도 전반 18분 만에 레만이 퇴장당하였고 1대0으로 앞서고 있던 스코어는 마지막 15분에 2골을 연속으로 내주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이후로 아스날은 계속된 부진에 빠졌는데, 주전 선수들의 이적과 은퇴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만 했고, 새로운 경기장의 건설로 공격적인 영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후로 EPL의 과학을 창조해내어 사스날이라는 놀림거리와 10년에 가까운 무관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간 벵거가 영입했던 선수들을 떠올려보면 구단에서 확실한 투자를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좋은 성적을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06년도 이후 EPL에는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퍼거슨은 최고의 재능이라 불리던 루니, 호날두 등을 데리고 EPL을 평정했으며, 첼시는 노만의 압도적인 자금과 무리뉴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EPL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고, 맨시티는 만수르를 구단주로 부임 후 각국의 유명 선수들을 오일머니로 쓸어담는 등 다른 EPL 구단들과 다르게 투자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경기장 건축 때문이었습니다.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런던에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는 바람에 4억 파운드가 넘는 돈이 들어갔고, 이 시기부터 확 높아진 선수들의 몸값과 주급 때문에 벵거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어린 유망주를 아스날의 선수로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팬들의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후 벵거가 보여준 영입 정책과 성적은 구단 보드진의 입장에서 이만한 감독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년 우승은 하지 못하지만 꾸준하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는 데다 챔피언스리그도 16강까진 가주었고, 덧붙여 비싼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고 오히려 싼 값에 데려와 비싸게 파는 등 구단에 금전적으로 도움될 만한 일을 해주다 보니 보드진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드신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지 2014년 FA컵을 지기 전까지 쭉 무관에 그쳤고 1617 시즌에는 유로파로 밀리며 막년에 잘나갔던 아스날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였는데요. 아스날의 레전드 티에리 앙리는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맞춤 전술적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인터뷰와 평론가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뛰어난 전술가형 감독은 아니었고 때문에 뒤처진 전술과 리그 무관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데다 영입 정책마저 다른 클럽들을 따라가지 못하자 벵거아웃의 구호가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718 시즌 6위의 초라한 성적표와 함께 아스날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진정한 아스날의 팬이라면 구단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감독이었기에 아쉬울 수 있겠지만 진정 구단을 사랑하는 팬이라면 벵거아웃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끝이 아름다운 이별은 아니었지만 한 구단의 황금기를 이끄는 감독은 그렇게 아스날을 떠나게 됩니다. 최근 에메리 감독이 사임되고 융베리 감독 대행마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아스날이지만 뒤이어 부임한 아르테타가 과연 벵거의 아우라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많은 아스날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벵거불이라는 명칭과 아트사커로 거친 EPL에서 우승을 한 감독, EPL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한 감독, 수많은 명장들 중에 단 한 번도 비결을 들어보지 못한 감독이라 비평을 받지만 2014년 외질 영입 전까지 고작 1,500만 파운드가 최고 영입 액수였던 감독, 그러한 상황에서도 충분한 성적을 보여주었던 감독이기에 많은 축구팬들이 잊을 수 없는 아스날의 레전드 감독 아르센 벵거의 이야기였습니다.